쿵치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75번째 잃어버린 주말 4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의 마지막에 어떤 내용입니까? 그 동생이 형이 그 일종의 그 부모님 만나는 자리에 왜 안 갔는지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해서 변명을 해서 좀 달래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못 참아서 형에 대해서 변명해 준 거 고마워. 그렇지만 이제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나 알코올 중독자야. 헬렌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나 예전에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 나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다고. 그리고 제법 재능 있다는 소리도 듣고 그랬어. 이런 요약하면 그런 얘기죠. 그러고 나는 해밍웨이 같이 이렇게 느꼈어.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해밍웨이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대학이 무슨 필요 있어. 그러니까 중퇴하고 어머니가 새로운 타자기도 사주고 난 뉴욕으로 이사를 했지. 그러면서 글을 써봤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잘 안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갑자기 바이올린의 이줄과 같은, 이현줄과 같은 얇고 깨끗한 목소리가 들리면서 날 유혹했지. 돈 버냄, 그것으로 네가 지금 쓰는 거 그것으로는 부족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조금 나와 같이 쉬면 어때? 하면서 술 한잔 하는 게 어때? 그 얘기가 내 귀에 들렸고, 그러면서 한 몇 잔 마시게 됐어. 그랬더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갑자기 세상이 좀 뚜렷하게 보이면서, 내가 글 쓸 아이디어가 막 생기더라고. 그런데 글을 쓰기도 전에 술이 바닥이 나니까 모든 게 사라져 버리더라고. 마치 신기루처럼. 그리고 절망만이 남았지. 술이 다시 그 절망을 위로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마시게 되고 또 마시게 되고 또 마시게 되고 그렇게 됐을 뿐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지. 그리고 타자기 앞에 있어도 아무리 머리를 갖다 짜내봐도 한 장도 채우지를 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나타났지. 근데 누가 나타났다는 거야? 도대체 누가 너한테 나타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합니다. 돈 버냄이 사실은 둘이었더라고. 하나 돈 버냄은 글 쓰는 돈이고, 하나는 술 취한 돈 버냄이야. 그래서 술 취한 돈 버냄이 글 쓰는 돈 버냄한테 얘기하는 거지. 이 바보야, 너 타자기라도 팔아서 돈을 만들자. 그리고 술을 마셔야지. 그거 하면 적어도 10달러는 받을 거야.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유혹한다는 거죠. 몇 번을 시도했는데 나 번번이 실패했어. 그래서 나 어떤 짓까지 했는 줄 알아? 네, 이걸로. 네. 번번이 실패했지. 그 다음 장면이 네, 그래서 총이랑 총알 몇 개를 구한 적도 있다는 거예요. 내 30번째 생일날 쓰려고, 자살하려고 그런 거죠. 근데 어땠는지 알아? 총알은 여기에 있고 여기 그대로 있어. 그런데 그 총은 술 3병으로 변해버렸지. 술 3병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자살도 맥없이 무너지고, 작가 돈도, 작가 돈, 작가의 돈이라는 게 아니라 이 이름이 돈 버냄이잖아요. 작가로서의 돈이 있고, 그리고 술주정뱅이로서 돈 2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작가 돈도 맥없이 무너지고, 자살도 맥없이 무너지고, 다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동생이 있다가 차라리 다른 일 하면 어때, 형? 그러니까 뭐 공인회계사, 부동산 세일즈맨 이런 거 나는 그럴 배짱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헬렌이 얘기합니다. 아니, 그래도 작가잖아. 당신 능력 많잖아. 상상력도 있고, 유머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그러면 이제 또 자조적인 얘기로 또 들어가는 거죠. 나 어떻게 사는지 현실을 직시해봐, 헬렌. 33살에 동생한테 빌 붙어가지고, 공짜 방, 책상, 담배 사라고 주는 55센트, 그리고 가끔 쇼나 콘서트 티켓 받고, 저 자비로운 동생한테서 얼마나 나한테 마음이 넓고 인내심이 크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 동생이 얘기합니다. 또 헬렌한테 이제 형 변명을 하는 거죠. 사실 내가 형이랑 함께 산 거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또 돈이 얘기합니다. 시끄러워. 난 지금까지 한 게 없다고. 그리고 지금도 하는 게 없고 미래에도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하면서 이제 자조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난 쓸데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헬렌이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불행해질 거라고. 제발 그만해. 네, 그리고 이제 네 하는데 어때요? 난 싸울 거야. 당신을 위해서 싸울 거야 하면서 아주 그 초랑초랑한 눈을 가지고 그리고 숙여봐 하면서 그래도 진짜 이런 여자는 지금 시대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제인 와이먼이 연기하는 헬렌 캐릭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속에서 이런 한 명의 그 절망하는 그 우리의 주인공과 알코올 중독자와 거기에 그래도 끝까지 나름대로 언젠가는 포기하겠지만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중에 그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이 영화는 사실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어떤 그 대단히 객관적으로 보여주면서 어떤 그런 과장이나 가식적인 부분이 최소한 돼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다시 어때요?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게 3년 전이야. 그리고 이제 바 주인 넷한테 얘기하는 플래시백에서 이제 돌아온 거죠. 계속 믿고 싸우기에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지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아?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 그거 총 못 쐈잖아. 총 못 쏴면 저 뭐야 엠파이어 스테이트 가서 뛰어내리든가 해야지. 아니면 지하철에 뛰어들던가. 나는 그 마지막 운명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가 글을 쓴다고? 아니야. 넌 그렇게 될 거야. 지하철에서 죽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엠파이어 스테이트에서 떨어지거나. 넌 절대 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악담을 얘기하거든요. 악담을 퍼붓거든요. 넷이. 그러니까 띡띡 손으로 하면서 한번 그 장면 다시 볼까요? 그래야지 나중에 요 정도에서 끊으면 될 거예요. 너 엠파이어 스테이트에서 이렇게 죽거나 아니면 지하철에서 요렇게 죽거나 그러니까 완전 화난 겁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하하, 넌 절대 안 돼. 그러니까 갑자기 난 뭐든지 해낼 수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당신 그렇게 글 쓰고 해낼 수 있는데 주말 여행 안 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나 할 수 있다 하면서 나 다시 글 쓸 거야 하면서 완전히 화나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타자기 앞에 섰습니다. The Battle, a novel by Don Burnham 해서 하는데 타자기 앉자마자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그러면서 담배 찾고요. 그리고 저기 브람스 피아노 치는 사진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두리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술병을 찾는 거죠. 막 미친 듯이 뒤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이 어디 있는지를 갖다가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그 천장에 있는 어떤 그런 거는 같이 중간중간에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막 다 뭉거뜨리고 난리가 납니다. 음악과 더불어 온통 그 수세미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여전히 테레민이라는 우 하는 거 나오고요, 막. 그리고 식은땀이 나는 거죠. 술이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성냥갑에 해리 앤 조라는 술집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고 무작정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마티니를 시킵니다. 근데 돈은 없잖아요. 그러면서 저기 이제 음악이 흐르고요.
그 옆에는 어때요? 이제는 심지어 저 옆에 있는 여인의 그 지갑까지 이제 손댈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법 능숙합니다. 저 옷에다가 저렇게 해서요. 그리고 화장실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서 화장실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구두 닦아달라고 하면서 돈을 빼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자리에 카네이션 하나 넣습니다. 저는 저런 장면 보면 그래도 그 뭐야 알코올 중독자지만 그래도 자기가 돈을 훔치고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카네이션도 하나 하시죠. 이러니까 카네이션 이미 챙겼어. 아주 착한 여인에게 줄 카네이션을 하면서 카네이션 하나를 슬쩍 해서 그 핸드백에 넣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래도 작가고 최소한의 양심은 사실 있는 사람인데 너무 극한으로 몰리니까 지금 저렇게 그 절도까지 하는 상황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저런 게 사실 되게 섬세하게 터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름 동전도 하나 건네주고요.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분위기가 전부 집중을 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안 앉아 있고요. 그리고 저 사람이라고, 네, 지갑 훔친 게 저 사람이라고 다 이제 그러면서 지갑을 건네줍니다. 뭔가 가져갔을지도 모른다고 저 사람 경찰에 넘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꺼냅니다. 네. 아, 취한 사람이잖아 하고 계산은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나 돈이 없어서 저 아가씨한테 괜히 돈을 빌렸겠어? 괜히 훔쳤겠어요? 그러니까 다 나가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노래를 갖다가 바꿔서 개작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 돈을 훔친 도둑을 갖다가 빗대어서 거기서 이제 처참하게 경멸당하고 저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러고 나서 집으로 갑니다. 자기가 이제 다 그런데 이 보세요. 장면에 정면에 뭐가 있는지 전등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빌리 와이더가 저 전등 자체의 어떤 구도를 그냥 놓은 거 아니에요. 저렇게 쓰러져 있다는 거는 뭐 낮과 밤 자체가 의미가 없고 완전히 그 인생 자체가 술에 이렇게 오염이 돼서 그런 어떤 그 시간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시간 개념이 의미가 없다는 거는 살아 있고 죽고 하는 그 생명의 그 시간 자체가 의미 없는 겁니다. 이미 살아 있지만 죽어 있는 거죠. 저렇게요. 그런데 저기서 완전히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그 빌리 와일더의 터치가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게 저렇게 극단의 시점에서 갑자기 저런 장면에 연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까지 이 크레셴도로 만들어 왔잖아요. 심지어 그 어떤 그 범죄까지도 저지르면서 절도까지도 저지르면서 그렇게 와서 그 심정을 우리 자신이 그대로 따라가게 돼요. 정말 이 사람의 느낌에 그대로 몰두하게 됩니다. 그 순간 저 하얗게 펼쳐진 저기에 마치 환상처럼 어떻게 보면 실제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어떤 그림자를 통해서 그 사물을 보여주는 거죠. 욕망의 대상을 보여주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저 욕망의 대상은 항상 저 그 환상 같은 저 안에 있다는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저렇게 빛과 어둠에 대한 어떤 그런 상징들과 더불어서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그 어둠 속에 있을 것만 같았던 그게 불 속에서 또 환하게 저렇게 비치고 있었던 거를 갖다가 몰랐던 거죠. 네, 그러면서 심지어 전류의 움직임까지 좀 전에 보셨어요? 찌릿찌릿 하는 거? 마치 심장의 박동처럼 마치 저 술병이 하나의 생명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연출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거기에 이제 감동을 한 거죠. 네, 저 행복해 하면서 그죠? 꺼냈습니다.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난 거죠. 네. 다 마셨겠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전화가 울리면 제발 헬렌 제발 그만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아, 너랑 이야기는 못 하겠어 하면서 예. 네. 그리고 목이 마를 수밖에 없죠. 자, 갑자기 뭘 봅니까? 갑자기 타자기를 봅니다. 네. 그리고 타자기를 해서 종이를 빼내고 타자기를 챙깁니다. 네. 그리고 모자를 쓰고요. 여기에서 4부를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